먼저 개헌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연결합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성태입니다. 개헌에 찬성하시는 거죠 우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상 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또 책임지지 않는 국회 권력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200조가 넘는 이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우리 사회가 떠안고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시켜 나누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분산형이 그것이 이제 분권형 개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분권형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령 외교 안보 통일은 이제 대통령이 전담하고요. 예. 내각은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구성하고 또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행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원 집정부제 비슷한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중임제 그러니까 4년 중임제와 함께 예. 이 분권형을 도입하는 거죠. 예. 예. 대통령은 4년 중임이지만 외교 안보 통일 이쪽만 담당하고 예. 내치는 대신 대통령은 중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내치는 일종의 내각제 비슷하게 국회에서 이제 총리를 뽑아서 하는 걸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의 시기가 지금이 적기다. 시기를 지금으로 딱 적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국민적 아픔 이런 참사가 났으면은 바로 그 문제를 또 수습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법과 제도를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국회가 이게 신속하게 정비하는 게 이게 좋은 국가일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참사가 이 진영 논리가 도입되고 보수와 진보로서 진영 논리가 도입되고 또 정쟁이 돼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국정이 마비되는 이런 엄청난 국가적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됐고 되질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가 중요하니 때가 아니고 개헌은 블록아웃이 되어서 모든 정책을 덮어버린다는 그런 물론 대통령의 주장과 입장도 있지만은 이게 올해처럼 아무 선거도 없고 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최소한 2년 내지 3, 4년 후에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까지 선거가 없죠. 그렇다면은 개헌 논의가 실질적으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정부와 국회의 역할 분담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시작해서 언제 그럼 개헌을 완료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각에서는 내년이나 후년 그리고 20대 총선 전후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개헌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개헌에 대한 논의가 졸속적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또한 이 각 시기에 쟁점 현안이 있고 선거를 거치다 보면은 한없이 논의가 미뤄지게 될 위험이 있는데 차라리 큰 틀에서 지금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가치 질서를 담고 있다 보니까 국민적 총의를 모으기도 쉽지 않고 개정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 개헌에
과정에서 국민적 가치의 통합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국민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서 수렴하고 또 국회가 법 개정을 또 해나가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은 지금이 적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2016년 예. 총선 이전에 끝내자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대선은 예정대로 그냥 17년 12월에 치르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만이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일 차기부터 적용된다면은 예. 엄청난 정치적 혼란으로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점이 내재되고 있죠. 예.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예. 그때 뽑히는 대통령은 그러면 외교안보 통일만 담당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건가요? 아니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하. 예, 그걸 지금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누구든 그걸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예. 논의를 그러나 앞으로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예. 이 개헌 논의 이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시점이 예.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예.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미리 못 받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했는데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죠. 이게 사실상 개헌론이라는 것은 어느 그러니까 정부나 또 국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행시켜가지고는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구조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정부와 또 국회가 뜻을 모으고 진정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인식한 가운데 이게 타임 스케줄이 잡혀지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 과정을 이렇게 충분히 거치는 이런 과정이 정부와 국회 이런 정치가 공감이 이루어야만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개헌 논의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성사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개헌 문제죠.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일반 국민들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개헌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개헌 논의가 처음부터 이 생산적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있는 것이죠. 어느 그런 새누리당이든 새정치연합이든 어느 특정 정당이 그냥 이제 개헌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국회 차원에서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국회 차원에서 그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도 여야 간에 개헌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한 가운데 이런 국민적 논의 절차를 여야가 함께 가져가야만이 이 개헌 논의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도 같이 합력 물론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CBS 노컷뉴스가 국회의원들한테 일일이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봤더니 무려 231명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3분의 2 넘는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런 CBS에서 정말 중요한 국회의원 상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3분의 2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각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공론화 시켜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민생 경제를 제궤도에 올려야 하는 시점에 개헌 논의로 인해서 자칫 공론이 분열되고 또 국가 역량이 분산될까봐 대통령께서도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지극히 당연한 염려를 하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전망을 위한 개헌 논의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또 이런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가 이걸 이제
알겠습니다. 필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 논의를 위한 위원회 같은 걸 이제 출범시키자. 딱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